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평균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평균값을 구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제 질문을 좀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께서는 이제 포루프와 그 다음에 시프트 레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좀 복잡도가 좀 높게 이제 코드를 구현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레뷰를 하면서 이제 평균값을 구하는 이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그 레뷰에서는 이제 그 1차원 배열의 데이터를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시면 그 배열에 대한 평균을 구해서 이제 출력으로 평균에 대한 결과치만 출력으로 내보내는 평균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에 수학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확률 n 통계 밑에 이제 평균이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함수를 쓰시게 되면 편하게 아주 손쉽게 평균을 구할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숫자형 그 카테고리에 가보시면은 배열 원서 더하기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 배열에 대해서 입력을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원서를 더해서 더한 출력값을 내보내 주게 되고, 그 다음 그 배열의 원소값으로 나눠주면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배열 원서 더하기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구독자분께서 구현을 하셨던 이제 포루프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배열 값을 이제 포루프에 입력으로 인가해 주신 다음에 초기화된 시프트 레지스터의 값을 더한 값을 계속 누적시킨 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그 포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정보를 이용해서 거기에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총 원소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나누게 되면 평균이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프론트 패널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1차원 배열이 있습니다. 근데 원소는 클러스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의 구성을 보면은 이름과 성별, 그 다음 점수가 하나의 원소인 그 클러스터 형태의 1차원 배열이 있겠고요. 그 다음 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평균을 구할 텐데요. 첫 번째 방법은 우선 관련된 1차원 배열로부터 그 점수 정보를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포루프를 이용을 하신 다음에 포루프의 입력으로 1차원 배열을 인가를 해주시게 되면 포루프 같은 경우는 특성이 이제 오토 인덱싱 기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보통 포루프 같은 경우는 루프 반복 횟수를 이렇게 그 명시적으로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배열의 입력을 넣으시게 되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 배열의 원소 개수만큼 포루프가 수행이 되게 되겠고요. 여기서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세 가지 정보 중에 이 점수만 제가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포루프를 출력을 내보내게 되면 결국에는 이 원소가 4개인 숫자형 그 데이터 타입의 1차원 배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평균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평균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 데이터 타입이 부동 소수점형 실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dbl이라고 하는 이제 그 데이터 타입을 변환해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숫자형을 부동 소수점형 실수로 변환시킨 다음에 자, 평균 함수에 입력을 넣어주시면 평균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숫자형 함수 카테고리 가보시면은 배열 원소 더하기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 배열을 관련된 배열 원소 더하기 함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출력으로는 이 원소를 다 더한 값이 출력이 나오게 되겠고요. 이거를 배열 크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배열의 크기 정보를 이용을 해서 나눠주면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겠고, 마지막 방법은 자, 포루프 안에서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초기화된 시프트 레지스터를 하나 만들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토 인덱싱 기능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 인덱스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더한 결과값을 계속 누적시켜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더한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포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은 0부터 1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원소가 4개이기 때문에 0, 1, 2, 3 해서 최종 출력값은 3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더하기 2를 해주시게 되면은 원소의 개수인 4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거를 나눠주면은 평균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 좀 키워 놓으시고요. 자, 바탕화면에 새로 만들기 폴더에 자, 평균값 구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새 VI에서 자, 컨트롤 S 경로 붙여넣기 하시고 자, 평균값 구하기를 동일한 VI 이름을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닫고 자,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자, 평균값 구하기라고 하겠고요. 실행을 하신 다음에 자, 프론트 패널을 먼저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 같은 경우는 우선 이 원소가 자, 클러스터죠. 그래서 자, 실버의 배열 앤 클러스터에 가보시면 클러스터를 가져오시고요. 자, 클러스터 좀 키우고 클러스터의 원소로는 일단 이름이죠. 이름은 자, 문자열 컨트롤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 라벨은 이름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을 넣어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성별이죠. 성별 같은 경우는 링 앤 열거형을 이용해서 열거형 컨트롤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성별이라고 하겠고요. 자, 아이템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템 편집에서 자, 여자, 남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관련된 것도 자, 배치를 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는 점수죠. 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형 컨트롤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라벨은 점수로 하겠고 그 다음에 자리 맞춤도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거를 이렇게 배치하시고 사이즈를 맞춰 주신 다음에 자, 왼쪽 경계로 맞춰 주겠고 그 다음에 수직 중심으로 맞춰 준 다음에 자, 클러스터 테두리에서 자, 자동 크기 조정에 크기에 맞게 조정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사이즈가 딱 맞춰지고요. 그 다음에 자,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는데 정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한글로 정보 하겠고요. 근데 라벨은 보이지 않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배열의 이제 하나의 원소, 클러스터 타입의 원소를 하나 만든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배열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배열 앤 클러스터에서 배열 실버를 가져오신 다음에 좀 이게 키우신 다음에 이 클러스터를 이 배열에 인가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클러스터가 원소인 1차원 배열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배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 인덱스 입력 부분이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보이는 아이템에서 인덱스 디스플레이를 체크 해제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라벨도 라벨은 보이게 하겠습니다. 라벨은 인포메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인포메이션이라고 하겠고요. 자, 그리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좀 인가를 해줄게요. 자, 사이즈를 좀 맞추겠고요. 자, 정보 이름은 여기 있는 것처럼 홍길동이라고 하겠고요. 홍길동. 그 다음에 성별은 남자. 그 다음 점수는 90점이라고 하겠고, 자, 유관순. 자, 성별은 여자고, 그 다음에 점수는 90점. 그 다음에 이순신. 남자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점수는 100점 하겠고, 자, 거세라고 하겠고, 그 다음에 남자, 그 다음에 점수는 90점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기본값으로 설정하시려면 선택을 하신 다음에 편집에서 선택된 값을 기본값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가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관련된 1차원 배열에서 자, 점수 정보를 뽑아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포루프를 이용하신 다음에 자, 포루프에서 자, 지금은 보면은 실행 버튼이 깨졌죠. 이거는 뭐냐면 이 포루프의 루프 카운트 값에 값이 명시적으로 표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1차원 배열을 포루프에 입력을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실행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이건 뭐냐면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배열의 원소 개수만큼 포루프가 반복 수행하겠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클러스터로 가보시게 되면 이름으로 풀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겠고요. 관련된 걸 이용을 해서 저는 여기서 필요한 게 점수죠. 그래서 점수만 제가 추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케이. 예,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점수 자체를 그냥 부동 소수점형 실수로 하시게 되면은 중간에 데이터 타입을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 이론상에서는 데이터 타입이 이 파란색이라는 것은 정수 데이터 타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자꾸 부동 소수점형 실수로 바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아예 이렇게 부동 소수점형 실수로 정의를 해서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그렇게 해서 포루프 출력으로 연결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점수 정보만 출력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관련된 정보를 자, 이렇게 좀 늘려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점수 정보만 추출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평균을 하기 위해서 자,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수학에 가보시게 되면은 확률엔 통계가 있고요. 여기에 평균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자, 이 1차원 배열을 자, 평균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자, 간단하게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평균 1이라고 하겠고요. 자, 저는 이 대체를 해서 실버 타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숫자형의 자, 숫자형 인디케이터로 하겠고, 자리는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디폴트로 캡션이 되어 있는데요. 자, 라벨을 보이게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자, 92.5라고 하는 평균 값이 나왔죠. 자, 두 번째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 숫자형 함수 카테고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 더하기 함수를 쓰겠는데요. 숫자형에 보면은 배열 원소 더하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자, 1차원 배열을 인가를 해주시게 되면은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좀 여유있게 하겠습니다. 얘도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아, 얘는 파일 그 vi 이름이 나오니까요. 그냥 얘는 평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주석을 달아주겠습니다. 평균이라고 하겠고요. 자, 배열 원소 더하기 함수를 이용을 하시면 더한 값이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배열의 원소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배열에서 자, 배열의 크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자, 배열 크기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배열 크기 정보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 더한 결과값을 자, 배열 크기로 나눠주면 평균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배열 크기 같은 경우는 파란색 라인 같은 경우는 종수 데이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강제 변환점인 빨간 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삽입의 숫자형 팔레트의 변환에 DBL로 하시게 되면 자, 강제 변환점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고, 자, 평균 2를 하나 복사를 해서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얘는 평균 2가 되겠고요. 자, 배치를 좀 해볼게요. 자, 평균 2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동일한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포르프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자, 포르프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포르프의 입력으로 자, 1차원 배열 값을 넣어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포르프 안에서 더해주기 위해서 Shift 레지스터를 하나 이용하겠고, 자, 여기서 자, 여기서 만들죠. 뭐 생성에 하나 상수를 만들겠고요. 자, 이 값을 이 Shift 레지스터에 초기화를 해주겠습니다. 자, 부동소 수점형 실수 타입인데 초기 값은 0으로 하겠고요. 포르프 안에서는 더해주는 거죠. 자, 더해주겠고, Shift 레지스터 값과 더하겠습니다. 더하고 이 더한 값을 다시 Shift 레지스터에 인가를 해주겠고요. Shift 레지스터는 임시 저장 공간이죠. 그래서 계속 이 더한 값이 누적돼 가지고 더해져서 최종 출력으로는 더한 결과 값이 나오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이제 출력으로 내보내는데, 자, 이거를 터널 모드에서 마지막 값으로 하시게 되면은 마지막 값이 3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자, 더하기 2를 하신 다음에 자, 더하기 2를 하고 이거를 다시 나눠주면 되겠죠. 자, 나누기해서 자, 더한 값이 있고, 자, 이거를 나눠주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파란색은 자,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자, 삽입의 숫자형 팔레트에서 변환에 DBL을 하나 추가하시면 강제 변환점이 사라지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평균 값을 출력으로 이제 출력 인디케이터에 표시해 주면 되겠죠. 자, 하나를 복사하겠고, 자,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연결해 주시고요. 자, 평균 3으로 하겠고, 자, 이 인디케이터를 얼라인을 좀 맞추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코드가 깔끔해졌죠.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에서 자, 배치를 다시 하겠고요. 자, 3개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 경계하시고, 그 다음에 자, 수평 중심 하겠고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결과는 똑같죠.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는 거, 예를 들어서 이걸 90으로 하고 하면 90이 나와야 되겠죠. 자, 나오죠. 자, 이처럼 자, 랩뷰에서 평균 값을 구하는 방법은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평균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숫자형 카테고리에 가보시면은 배열 원소 더하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배열 크기로 나눠주면 되겠고, 아니면 포르프를 이용을 해서 포르프 안에서 더한 다음 원소들을 다 더한 다음에 나중에 원소의 개수만큼을 나눠서 평균을 구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그 코드의 복잡도가 가장 낮은 거는 첫 번째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뭐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다 보면은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이제 더 효율적인 방법이 또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이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